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렬이 예쁘게 잘 됐네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선순위가 여기 보시면 일단 썬프라이스를 기준으로 먼저 정렬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썬프라이스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을 돼 있으니까 당연히 20 다음에 22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정렬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렬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그때 그 조인을 제가 앞에서는 2개의 테이블만 조인을 했는데 실제는 뭐 3개의 테이블, 4개의 테이블 더 엄청 여러 개를 조인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3개의 테이블을 조인한 경우를 제가 예제를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냐? 카페 주문 날짜별로, 음료 카테고리별로 총 몇 개 주문했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6일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따뜻한 커피를 몇 개 주문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3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천천히 해볼게요. 뭐 아스테리스크를 일단은 처음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뭐로 조인을 할 거냐면 오더스 테이블에 아이디가 있죠. 이걸 지금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에 오더스 아이디가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연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베버리지 테이블에 아이디가 있고 그다음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에 베버리지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 매개체가 되면 되겠네요. 얘랑 얘 연결하고 얘랑 얘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너 조인하고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은 OD로 할게요. OD. 그 다음에 오늘 먼저 해줘야겠죠. o.id를 od.others id로 하고 여기서 이제 원래 같았으면은 이렇게 했을 텐데 한 번 더 조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인된 결과에 또 조인을 하는 거죠. 이번에 뭐 해야 되냐면 배버리지 않았죠. B 하고 문절을 어떻게 하냐면 OD에 배버리지 아이디였나요? 이거를 B의 아이디 이렇게 제가 일단은 그 조인을 해볼게요. 근데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리밋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 조인을 할 때 아스테리스크를 사용을 안 한 이유가 이렇게 칼럼이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속한 게 이 컬럼이 어느 테이블에 속한 컬럼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엘리아스를 줄 거고요. 그리고 딱 필요한 컬럼만 저희가 조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여기서 뭘 해볼까요? 제가 지금 하려는 게 주문 날짜별로 음료 카테고리별로 그룹을 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더 바이 먼저 이제 아이디별로 한번 쭉 정렬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컬럼만 좀 봐볼까요? 주문 날짜를 보고 싶으니까 데이트 오더도 한번 봐주고 카테고리별로도 줘야 되니까 카테고리도 한번 보고 총 몇 개 팔았나도 알아야 되니까 베버리지 CNT도 볼게요. 이 칼럼을 고른 기준은 저희가 조회해야 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잠시만요. 아이고 리밋을 왜 여기에 잘못 썼네요. 리밋을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맞네요. 그럼 이제 오더 아이디를 기준으로 오더 아이디가 이제 날짜 순서대로였거든요. 그래서 쭈루루루룩 이렇게. 그럼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일단 날짜별로 그룹 바이 하고 싶고 카테고리별로 그룹 바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 하고 싶은 게 총 2개입니다. 그러면 오더 바이 잠깐 빼고 여기서 그룹 바이를 할게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그룹 바이를 할 때 그냥 이 컬럼을 그룹 바이 해버리면 이 10분초 정보까지 다 들어가 버려요. 근데 저희는 뭐냐면 날짜 정보만 그룹 바이 하고 싶거든요. 그때 아마 함수 사용하셨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셀렉트 할 때 데이트 오더 이 칼럼에다가 데이트라는 함수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트, 그러니까 날짜 함수만 쏙 뽑아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그룹 바이 하고, 그 다음에 베버리지에 카테고리별로 그룹 바이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단계 더 건너뛰어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데이터 오더드라는 거에 대해 그룹 바이 한 거를 그대로 다 일단 출력을 해주고요. 우선 그대로 둘 다 출력을 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룹별로 썸을 해야 되겠죠. 썸. 그래서 썸을 해줄게요. 그룹별로 썸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때고, 근데 이제 그거잖아요. 이렇게 또 오더 바이를 왠지 하고 싶죠. 하지 말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날짜별로 어떤 카테고리 음료를 몇 개 샀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를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조인을 꼭 테이블 2개만 조인할 때 사용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예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좀 진행이 빨랐거나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뭐 다시 천천히 설명을 드리기도 할 테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셀렉트 예제를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셀렉트문에서 많이 사용하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또 조인을 꼭 셀렉트문에서만 활용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떨 때 활용하느냐, 이제 업데이트문이랑 딜리트문에서, 딜리트문은 사실 좀 위험하지만 업데이트문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업데이트할 때, 저희가 하나하나씩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를 뭔가 뭉탱이로 업데이트할 때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텍스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셀러리라는 테이블이 있었죠. 카페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던 테이블인데 이게 지금 아까 저희가 쿼리문을 날렸으니까 셀러리 테이블이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플로이 테이블에 지금 직원의 입사 정보랑 월급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셀러리라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서 입사 날짜랑 그 월급 정보를 이제 옮긴다고 할게요. 이 데이터를 옮긴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직원이 15명이지만 뭐 직원이 1000명이다. 그럼 1000명을 하나하나 다 업데이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조인 업데이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문 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한번 그대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있는 데이터가 요대로 옮겨지는 거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기가 요대로 널값이었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다 됐죠. 조인 딜리트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딜리트는 가능은 하지만 항상 이제 딜리트가 데이터가 날아가는 뭔가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서 저희가 인플로이 테이블은 포린 키라는 제약 조건이 걸려 있어서 함부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플로이 커피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질문이 하나 들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지금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있네요. 지난주에 만들었어서 저는 하나 있는데요. 인플로이 커피라는 테이블이 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 셀렉트 문장을 사용해서 저희가 테이블을 똑같은 구조의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원본 테이블은 이거고요. 그리고 복사한 테이블이 이거죠. 인플로이 커피. 근데 이제 보시면은 완전히 똑같이 복사되는 건 아니고요. 테이블이 이제 테이블에 있는 저기 보시면은 이제 논리적인 구조랑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그대로 복사가 되는데 보시면 제약 조건들이 그대로 복사가 안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라던가 아니면 여기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 속성 여기는 복사가 안 됐죠. 근데 저번에 한 분이 물어보셨던 게 아마 이제 얘는 근데 디폴트 값이 여기는 널이데이인데 여기는 왜 0이 들어가 있을까를 질문하셨던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뭐 공식 문서에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 속성이라는 게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넣지 않아도 1, 2, 3, 4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하는 수열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속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빠지면서 이 속성이 빠지면서 이제 MySQL이 아니라 MariaDB에서 이제 데이터 타입별로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 타입 같은 경우에는 0, 문자 타입 같은 경우에는 공란, 그리고 그 날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000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토 인크리먼트 속성이 빠지면서 그러면서 대신 숫자 디폴트 값인 0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복사하는데 약간 완전히 100% 똑같이 복사한다. 이렇게는 이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게 인플로이 테이블을 그대로 복사해서 카피 테이블을 만들고 그거를 이 두 테이블에 있는 여기서 두 개만 있지만 뭐 또 여러 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개 있는 테이블을 특정한 조건을 줘서 동시에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조인 파트에서 좀 이제 빠르게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잠깐 한 10분 쉬시고요. 9시부터 서브 쿼리 나머지 파트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깐 쉬고 오세요. 9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강의 평가 링크 드렸는데 혹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했었던 조인 파트를 한번 다시 쓱 봤고 서브 쿼리를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서브 쿼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SQL문 안에 있는 SQL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로로 묶여 있고 그 안에 SQL문이 들어가 있는 걸 서브 쿼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쿼리를 메인 쿼리, 안에 있는 쿼리를 서브 쿼리라고 하는데 메인 쿼리가 서브 쿼리를 포함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메인 쿼리에 그러니까 서브 쿼리에서는 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메인 쿼리에 있는 컬럼 이름을 갖다 쓸 수 있는데요. 얘는 밖에 있는 애니까 얘 거를 이제 갖다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서브 쿼리를 이제 일반적으로 셀렉트문에서 사용하지만요. 뭐 그렇지만 또 않다는 거,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반환하는 결과, 또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결과가 싱글 컬럼 싱글로 오면 스칼라 서브 쿼리, 싱글로 오면 싱글로, 멀티로 오면 멀티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반환 결과가 행이 하나냐, 여러 개냐 이걸 주의를 하셔서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또 이제 일반적으로 셀렉트에서 사용을 하니까요. 셀렉트 문장에서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종류를 크게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절에 셀렉트절에서 사용하느냐, 프롬절에서 사용하느냐, 웨어절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를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브 쿼리 결과가 나타내는 행이 몇 개냐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뒤에 예제를 하면서 같이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오더스라는 테이블에서 그 고객 전화번호가 이거인 요 020-4067-1802인 고객의 데이터를 조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괄호는 얘가 서브 쿼리죠. 이 서브 쿼리의 결과가 지금 한번 같이 조회를 해볼 텐데 여기에서 이 폰 번호가 이거인 애 아이디를 뽑으면 131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31은 그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행이 하나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는 연산자 같은 거, 는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부등호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산도 이런 식으로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거를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보시면 요 조건에 맞는 고객이 아이디가 131번인 직원이 딱 한 명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아이디를 가지고 조건을 걸었으니까 아이디 칼럼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131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나머지 서브 쿼리를 다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더스 테이블에서 직원 고객 아이디가 131, 얘 결과 131이다. 131 이내에 이 컬럼 정보를 조회해달라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력되는 결과가 단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르죠. 뭐냐면은 연봉이 4,500만 원 이상인 직원이 담당한 고객의 주문 정보를 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연봉이 4,500만 원 이상인 직원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면 직원 테이블에서요. 연봉이요. 4,500만 원 이상인 직원들 아이디를 뽑아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뽑아보면 지금 보시면 연봉이 사실 셀러리 곱하기 이게 월급이니까 곱하기 12에서 4,500만 원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지금 12로 나눠서 넘긴 거예요. 저번에도 짧게 이건 나중에 아마 더 천천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기에 인덱스가 걸려있는 컬럼에다가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제대로 인덱스를 만들고서도 인덱스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인덱스를 만들고도 인덱스를 활용할 수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웨어절에다가 조건을 주는 컬럼에는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2가 4,500만이 아니라 12를 1로 나눠서 넘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아마 천천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연봉이 4,500만 원 이상인 직원의 모든 컬럼을 보는데 뒤에다 또 뭘 붙였냐면 연봉을 본 겁니다. 다 4,500만 원 이상이네요, 진짜로. 그래서 이 직원들에서 뭘 뺐냐면 아이디만 뺀 거죠. 아이디를 보니까 4, 5, 6, 10, 12. 아까랑 다르게 5명이나 있네요. 그런 경우에 는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만약에 아까처럼 는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아니다. 뭐냐면 무슨 에러냐면 서브컬 리턴 하나의 행 이상을 내기 때문에 단일행 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5명이잖아요. 이거 아마 동일한 에러가 나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사용하는 연산자가 다중행 연산자로 in입니다. in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n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4, 5, 6, 10, 12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면 인플로어 아이디 중에서 4인에, 5인에, 6인에, 10, 12 이런 식으로 여기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하나하나 다 만족하는 애들을 꺼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에러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그 서브 쿼리 결과가 하나만 나오는지 혹은 여러 개 이상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연산자를 맞게 사용해 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는 연산자는 하나일 때만 사용 가능하니까 이제 에러가 날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 사용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하나일 때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 연산자를 사용하면 사용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제 에러를 발생할 확률이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인 연산자를 이럴 때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또 인 연산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게 any 연산자인데요. 이제 any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any나 or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교 연산자, 그러니까 요거 여기서 있었던 단일행 비교 연산자와 같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 의미는 는 any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괄호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그 중에 최소 하나라도 같으면 꺼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4, 5, 6, 10, 12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같으면 꺼내라. 그러니까 인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것도 다중행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나온 거랑.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n이랑 or 연산자는 항상 여기 앞에 요 연산자 항상 같이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는 n이랑 in 연산자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웨어절에다가 사용하는 서브컬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여기서 인연산자는 이 괄호 서브 쿼리 안에 만족하는 애들을 조회한다는 뜻인데요. not이면은 부정이니까 반대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만 제외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브 쿼리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오더스 테이블에 있는 커스터머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커스터머 테이블에는 고객이, 그러니까 모든 고객 데이터가 다 있죠. 근데 오더스 테이블에는 저희가 고객 데이터가 다 있다고 해서 그 고객들이 모두 다 주문을 한 건 아니거든요. 이 테이블에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더스 테이블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주문을 했었던 고객의 아이디만 조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좀 없는 게 있어요. 뭐 1, 2도 빠져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걔네들을 주문을 한 번이라도 한 애는 뽑아왔는데, 근데 그 중에서 not이니까 주문을 한 번도 이 오더스 테이블에 있는 것 중에서 주문을 안 한 애들만 뽑아오는 거죠. 그래서 not in이 되는 겁니다. 부정이. 그래서 그 고객의 정보를 저희가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뽑아올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주문을 커스터머, 고객 정보 테이블 중에서 이 오더스 테이블 정해진 기간 동안에 주문을 하지 않은 고객들의 정보를 제가 가져올 수 있어요. not in은 in의 부정이었고요. 아까 존재하지 않는 거. 근데 이건 또 뭐랑 같냐면 이제 느낌표는 또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괄호 표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연산자는 우리가 이제 일치하지 않는 걸 의미할 때 사용하는 그 단일행 연산자잖아요. 여기다가 o를 붙이면 여기 서브 쿼리 안에 있는 모든 게 아닌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가 아닌, 일치하지 않는 애들만 골라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not in과 같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동일한 결과 나오죠. 그래서 n이랑 o를 in과 not인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아마 더 와닿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중행 연산자는 아니, 이게 잠시만요. 여기서 보시면 네, 이렇게 사용됩니다. 아마 그게 다른 문법일까요? 잠시만요. 네네. 여기서는 혹시 그룹 바이 이렇게 함수 사용했을 때 그런 걸 사용했을까요? 그거 한번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요 연산자는 요거 연산자 보여드리면 요거는 같은 뜻의 연산자니까 일치하지 않는다의 뜻입니다. 지난번에 요게 혹시 어떤 강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중행 연산자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exist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in 연산자 대신에 exist 연산자를 사용해서 비슷한 결과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쿼리를 먼저 사용해보고 두 연산자가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찬찬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in 연산자를 요 위에 있는 애랑 같은 쿼리문이거든요.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똑같은 쿼리문인데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메모장에다가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아까 했던 쿼리문이 요거였고요. 저희가 EGR 쿼리문이 이건데요. 이렇게 되는데요. 네. 보시면 아까 저희가 여기서 있었던 아까 주문했었던 고객 아이디가 아닌 고객 정보만 갖고 와라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더스 테이블과 커스터머 테이블 이거 익숙이란 표현도 그렇고요. 아까 앞에서 봤었던 그 조인 문장과 유사하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원래 이게 만약에 진짜 조인 문장이라면 어떻게 생겼을 거라면 이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생겼을 텐데요. 얘가 없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서브 쿼리의 결과가 메인 쿼리에 있는 이 테이블을 가져다 쓰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엘리아스를 걸어놨죠. 그래서 오더스 테이블과 요게 이 문장이 지금은 요거를 의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그래서 이 테이블을 조인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조인이 이너 조인 문장이거든요. 이게 아까 이너 조인 신텍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것만 조회를 하겠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오더스 테이블에도 있는 고객 아이디고요. 그러면서 커스터머 테이블에도 이너 조인이니까요. 둘 다 있는 고객 아이디를 조회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not exist라면은 주문을 하지 않은 고객 아이디가 조회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쿼리문을 수행하고 이렇게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이너 조인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개를 이너 조인하면 둘 다 갖고 있는 데이터만 나와요. 그래서 주문한 왜냐면 고객 테이블이 주문한 테이블에 있는 고객 정보보다 더 크거든요. 포함 범위가. 그러니까 주문한 고객 정보만 나오고 얘는 거기서 존재하지 않는 애니까 주문하지 않은 고객 정보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연산자와 익시스트 연산자가 이제 작동을 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림이 있죠. 얘를 보시면 제가 지금 천천히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오더스 테이블에서 작동 방식이 오더스 테이블에서 커스터머 아이디를 쭉 봅니다. 커스터머 아이디를 쭉 조회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순서대로 제가 나열해 놔서 그런데 주문했던 그 고객 아이디 3, 4, 5 이렇게 하나씩 꺼내 놓습니다. 이렇게 아이디를 꺼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이 커스터머 테이블 있니 없니 not in을 보기 위해서 하나씩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있나 하나씩 다 비교해서 같네 아니네 이걸 하나씩 다 비교합니다. 근데 익시스트 연산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보시면 조인한 테이블 여기서 오더스인데 오더스랑 커스터머 조인한 테이블을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이제 하나씩 다 비교를 하죠. 꺼내놓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 그럼 그 바로 다음 넘어가. 이렇게 쭉쭉쭉 보다가 있네? 그러면 오케이 내놓고 이렇게 출력하고 이런 식이라서요. 만약에 레코드 수가 많은 경우 인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비교를 하잖아요. 하나씩. 근데 익시스트는 그냥 있니 없니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이런 동일한 결과를 내는 쿼리를 수행했을 때 훨씬 효율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시스트 연산자는 이럴 때 더 인보다 좀 더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는 거를 내부적인 처리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해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웨어절에서 사용하는 서브 쿼리, 웨어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조건을 줄 때 저희가 쿼리문을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 프롬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제 프롬절에 보시면은 지금 음료별로 총 몇 개 팔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서브 쿼리 안에 들어가는 애 내용부터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에서요. 음료 아이디별로 총 몇 개 팔았는지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여기 그림 나오죠. 이렇게 총 몇 개 팔았는지 결과가 나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한 거냐면 얘를 서브 쿼리로 두고 B라는 엘리아스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블과 베버리지 테이블을 또 이너 조인 했네요. 근데 뭐로 했냐면 음료의 아이디와 이 테이블의 베버리지 아이디. 왜냐하면 둘 다 음료 아이디에 대한 데이터잖아요. 이걸 조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sum CNT로 오더 바이를 하겠죠. 그래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요 결과 테이블과 음료 결과 테이블을 조인해가지고 왜 조인을 했냐면 저희가 음료 이름별로 보고 싶거든요. 음료 아이디별로가 아니고. 그래서 베버리지 테이블의 네임과 sum CNT를 이렇게 출력한 겁니다. 그리고
총 몇 개 팔았는지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럼절에 사용되는 이제 서브 쿼리를 인라인 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럼절에 서브 쿼리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그 엘리앗을 별명을 줘야지 얘가 이후에 정상적으로 쿼리가 작동이 됩니다. 얘를 이제 인식을 하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나머지 2개의 쿼리는요. 이 앞에 쿼리랑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는 쿼리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이번 셀렉트절에 한번 서브 쿼리를 사용을 해볼게요. 셀렉트절 내부를 보시면 아까 저희가 익시스트절 사용했던 것처럼 이너 조인을 하는 문장인데 지금 여기에는 오더 디테일즈가 없죠.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쿼리에 있는 이 테이블을 참조를 했네요. 그래서 서브 쿼리문 안에 있는 걸 먼저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얘네들을 조인해서 음료의 이름만 출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에는 음료 아이디만 있었잖아요. 음료 아이디만 있었는데 음료 아이디에다가 저희가 조인을 해가지고 음료 이름까지 같이 출력해 놓은 거예요. 음료 아이디만 있으면 무슨 음료인지 모르니까 이름을 같이 이렇게 출력을 해줬고요. 그게 지금 서브 쿼리 결과예요. 이게 서브 쿼리 결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출력할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름이 아까 짜르륵 나왔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름별로 음료 이름별로 이렇게 정렬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음료 개수별로 판매 개수별로 썸을 한 거죠. 근데 뭐로 그룹 바이 했냐면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에서 베버리지 아이디로 그룹 바이를 했습니다.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룹 바이를 해서 저희가 오더 디테일즈 얘를 그룹 바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버리지 카운트를 총 합으로 요거 총 몇 개 팔았는지 기준으로 제가 내림차순 정렬을 한 거죠.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랑 동일한 결과인데요. 음료 이름별로 몇 개씩 팔았는지 저희가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셀렉트절에도 저희가 이렇게 음료가 총 몇 개 팔았는지 이렇게 음료 이름별로 팔린 음료가 이름대로 있었고 이거를 이제 그룹 바이를 해가지고 몇 개를 팔았는지 저희가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은 서브 쿼리를 사용했는데요. 사실은 항상 서브 쿼리를 조인문으로 구현할 수 있죠. 조인문을 서브 쿼리로도 구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서브 쿼리문으로 구현했던 문장을 저희가 조인문으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베버리지 테이블과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을 조인을 합니다. 근데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음료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룹 바이를 합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면 얘네들을 조인하고요. 아이디를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음료 아이디별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지금 얘네가 조인된 상태니까 음료 테이블의 이름도 있겠죠. 그리고 걔네를 그룹 바이 총 몇 개 팔았는지 썸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이제 내림차순 정렬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너 조인으로 똑같은 결과를 조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파트에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쿼리문을 사용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동일한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조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서브 쿼리 중에서도 어떤 서브 쿼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explain을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explain이 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마리아DB 엔진에서 어떤 쿼리문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수행해야지 예를 들어서 인덱스 정보라든가 이런 등등의 정보들을 참고해서 어떻게 조회해야지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조회할 수 있겠다를 얘가 판단하고 조회를 합니다. 이 마리아DB 엔진,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 근데 그거를 조회하면서 난 이런 방법으로 조회했어 라는 결과를 explain이라는 그 명령을 사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이 from 절 서브 쿼리고요. 2번 같은 경우는 select 절의 서브 쿼리 사용한 거. 3번 쿼리 같은 경우는 inner join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요거 차이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elect 타입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조회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서로 숫자가 다르고요. 그죠? 1번과 2번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1번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디가 같고 그냥 조인한 방법이 심플이다라고 하면 이거 조인으로 조회했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넘버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머리 여기도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이 있고 여기 이제 디라이브드 또는 서브쿼리 디펜던트 서브쿼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내부적으로 서브쿼리를 사용했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제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메인 쿼리를 의미하고요. 이제 여기 디라이브 여기 보시면 그냥 서브 쿼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서브 쿼리 사용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펜던트 서브 쿼리 같은 경우는 외부에 뭔가 참조해서 그러니까 참조했었던 사용인데 그러니까 이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을 여기서 사용했으니까 디펜던트 서브 쿼리라고 나오는 거고요. 얘는 이제 여기서 인라인 뷰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거를 뭐 지금 다 막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어떤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어떤 쿼리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내부적으로도 처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만 이렇게 끝에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인 서브 쿼리 강의 지난주부터 좀 길게 이어졌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혹시 중간에 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시거나 네, 감사합니다. 하시거나 하시면 네,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2강 29페이지에서 네네 맞아요. 요 연산자 여기서 말하신 거 네 맞아요. 양쪽이 둘 다 널이면은 그때 true를 반환하는 거고요. 네, 이런 연산자 있었죠. 네, 이제 같지 않다를 의미할 때는 이거 그리고 요거 이거는 같지 않다를 의미한 거예요. 저건 이제 둘 다 널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연산자였고요. 네네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